이번 수업은 ADAS, 즉 운전자 보조 장치에 적용되고 있는 기술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우리가 쉽게 알고 있죠. 그래서 적응적인 순항 제어 장치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CC는 레이저 혹은 라이다, 다양한 거리 디스턴스 센서를 이용해서 정속 주행하는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미 대부분의 자동차에는 ADAS 기술 중에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일정한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ADAS 시스템의 기술들, 운전 지원 시스템 기술들은 이미 자율주행에 그대로 기술이 적용되고 있죠. 그래서 자율주행과 ADAS 기술이 혼재되어 있다, 그리고 같이 융합되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레인 키핑 어시스턴스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행 중 차량이 차선으로부터 벗어날 경우 알려주는 알람 기능이라든가, 그리고 차선과 차선 중앙을 주행할 수 있도록 작은 조항력이 스티어링의 영시쪽으로 가해지도록 운전자의 조향장치를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조향장치가 자동차를 운전해 보면 내가 직진으로 났는데 조향장치의 미세적인 불량으로 인해서 직진으로 안 가고 자동차가 조금씩 좌측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우측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향장치를 제어를 해서 차선이 유지되게, 차량이 차선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하는, 키핑되는 그런 보조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향장치에 불량이 생기더라도 지속적으로 차선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거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량의 앞방향의 차선을 카메라가 검출하고요, 그리고 차량의 앞방향 그리고 가로방향 위치 정보를 알려주고, 조향각 센서에 의해서 스티어링 조향 각도 자체를 자차 속도에 따라서 일정 부분 조정해 줍니다. 조향 각도가 정확하지 않으면 속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벗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제어하는 방식을 레인 키핑 어시스트 시스템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텔리전트 파킹 시스템, 자동으로 주차를 해주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것도 요즘에 대부분의 차들에게는 적용되죠. 그래서 후진 주차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차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지능형 주차 지원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렬 주차 및 종렬 주차 등에 대해서 차가 알아서 주차해 준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하이 인텐시티 디스타지 램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HRD, 즉 헤드램프에 대한 밝기를 전조등의 밝기죠. 전조등의 밝기를 빛을 고전압으로 방전시켜서 유지시키는 그런 자동차 시스템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댑티브 프론트 라이트 시스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야간에, 그리고 안개 낀 지역,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보면 우리는 헤드램프의 시야각이 굉장히 좁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좁기 때문에 상향등을 많이 사용합니다. 운전을 위해서 야간이라든가 안개 지역, 비 오는 날. 근데 이 상향등이 상대방 차선, 마주오는 차선의 운전자의 시야에 굉장히 방해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미리 예측해서 반대편에서 오는 상대 운전자를 보호하고, 또 한 가지 나의 주행 방향의 거리를,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적응형 프론트 라이트 시스템 기술이 적절히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차가 오면 상향등을 좀 내려주고, 없으면 상향등을 올려주고, 그런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트 비전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프라레드 적외선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겠고요. 그리고 더 먼 거리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적외선, 근적외선 두 개의 방식과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가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야간에 고속 주행하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갑자기 산짐승, 고란이라든가 멧돼지가 도로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농촌 지역에 가면은 경운기라든가 아니면 어떤 손수레가 200m 앞에, 300m 앞에 갑자기 도로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돌발 상황들이 있는데요. 야간에는 특히 우리가 운전자가 그것을 인지하는 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적외선 또는 원적외선 혹은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서 도로의 먼 거리 200m 정도의 먼 거리에서 갑자기 도로로 진입하는 다양한 사람이라든가 동물, 다양한 모tor사이클, 다양한 것들을 미리 원거리에서 디텍팅합니다. 디텍팅해서 그것을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인식하고 알람을 알려줍니다. 200m 전방에 손수레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킥보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에 조심하십시오 라는 라이트 비전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모두 ADAS 기능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프론트 사이드 모니터다. 그래서 전방 감시 모니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할 때 사각 지역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끼어들기 할 때는 약간 사이드 미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약간 고개를 돌려가면서 우리가 끼어들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사각지대를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의 모니터링을 위해서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각지대를 사이드 밀러 옆에 이렇게 보조 카메라를 보여주게 합니다. 그러면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디스플레이 통해서 사각지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다른 자동차들로부터 추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FSM, 프론트 사이드 모니터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자율주행에 많이 적용되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이 기술이 ADAS에서부터 미리 선행적으로 연구되었고 적용이 됐던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요. 프리 크래시 세프티 시스템입니다. 충돌 예지 안전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차와의 거리가 유지가 되고 있고 내 자동차의 속도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정한 거리가 유지가 안 돼 있고 앞차의 간격은 좁아지고 있고 줄어들고 있고 나의 속도는 변함이 없으면 충돌, 앞차에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내 차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충돌을 미리 예지해서 안전을 알람을 알려준다든가 아니면 알람을 대신에 속도를 줄여준다든가 그래서 이러한 미리 충돌 예지를 안전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PCSS, 프리크래시 세프티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ADAS 기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레인 디팔처 워닝 시스템이다. 그래서 차량의 레인을 유지하는 시스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레인 키핑 어시스트 시스템과 더불어서 차선을 내가 인위적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끼어들기라든가 아니면 졸음운전 그런 돌발 상황에서 내 차선이 깜빡이 없이 끼어든다든가 아니면 졸음운전으로 끼어드는 그러한 케이스를 방지하려고 레인 디팔처 워닝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전방의 영상을 촬영하고 차선의 색상을 인식하면서 도로의 폭과 곡률, 차량 중심을 계산합니다. 중심을 계산해서 이게 불규칙적인 차선을 이탈하는 경우는 알람을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레인 키핑 어시스턴스
어시스트 시스템과 더불어서 레인 디파처 워닝 시스템이 굉장히 ADAS의 핵심 기술로서 자리매김했다. 그래서 이 핵심 기술이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자율 중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런 부분도 있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충돌 예지 시스템과 더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가 ADAS에서 포워드 컬리전 워닝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방 추돌 경보 시스템이다. 경보. 그래서 우리는 전방에 달려있는 라이다라든가 카메라 혹은 레이더 센서 등등등을 이용해서 우리가 운행 중 전방 차량을 실시간적으로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거리와 그리고 속도 등등을 인지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전방 차량의 감지된 움직임 기반으로 동일 차선, 저희가 동일 차선이죠. 동일 차선 내에서 움직임을 분석합니다. 혹은 전방 차선 내 차선 내에 전방 차량의 거리가 있는데 갑자기 다른 차가 끼어들기 해서 내 앞에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 내가 혹은 가속을 하거나 앞차가 급정거하거나 아니면 다른 차가 내 앞에 끼어들기 해서 추돌이 예상될 때 사전에 경고하는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이 왜 필요하면요. 차량에 감지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레이더나 카메라가 오염이 되었거나 눈과 비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 사람의 시야로는 앞차의 거리를 인식할 수도 없고요. 갑자기 끼어들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레이더나 라이다가 다른 전자파에 의해서 간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더 난반사가 심한 지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포장 도로라든가 유철, 경사가 아주 급한 도로, 그것을 협로라고 부르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공사 구간, 철도, 다양한 금속 물체가 도로상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주차장이라든가 실내, 그리고 전방에 모터사이클 시스템, 자전거 등이 온다든가 그러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조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다양한 추돌 사고 아니면 충돌 사고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러한 실시간적으로 차량의 앞 차량을 인지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을 Forward Collision Warning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차를 인지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운전자의 반응 속도, 그리고 운전 습관, 그리고 운전자의 연령이라든가 운전 경력 등을 종합을 해서 알람이 울렸다 해서 우리가 충돌을 예지를 했다 하더라도 방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ADAS 기술 중에는 긴급 자동 제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노머스 이멀전시 파킹 브레이킹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돌이 예상이 됩니다. 충돌, 차량이라든가 보행자, 다양한 오브젝트, 앱스티클하고 충돌이 예상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차량에 탑재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거나 아니면 시간적으로 충분한 제동의 여유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는 레이더와 카메라를 통해서 충돌이 방지 예상합니다. 운전자에게 알려주고 브레이크의 제어력을 증가시켜서 차량의 충돌을 방지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실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는 제어력보다는 거리를 연산을 해서 더 많은 제어력이 가해지도록 브레이크 제어 시스템을 변경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러한 것은요, 차량의 운행 속도가 약 30km에서 200km 사이에서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적으로 앞차의 거리를 예상합니다. 그래서 앞차가 있거나 끼어들기가 하거나 운전자가 졸음을 할 때 경고를 먼저 알려줍니다. 충돌 가능한 구역입니다 라고 경고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더 줄면 충돌이 굉장히 높습니다 라고 워닝을 더 알려줍니다. 그리고 충돌이 불가피한 거리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그러할 때 브레이크 시스템, 자동 브레이크 시스템의 제어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기술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샤시 통합 제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차체 자세 제어 시스템이 두 가지가 연동돼서 많이 사용되는데요. 베이클 스테빌리티 매니지먼트 혹은 베이클 다이나믹 컨트롤이라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비가 폭우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눈이 새벽에 내려서 도로에 살얼음이 끼었습니다. 즉 빙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급경사라든가 심한 곡선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차량을 제어한다 하더라도 차량 자체가 굉장히 환경적인 요소로 인해서 안정화되지 않고 한쪽으로 기울거나 쏠리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현상들을 방지하게 차량을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베이클 스테빌리티 매니지먼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행 로변이 눈이 내리고 살얼음이 얼어서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또는 타이어의 마모 상태가 왼쪽 타이어, 오른쪽 타이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와서 도로에 물 웅덩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는요, 차량의 좌우 바퀴의 노면 마찰 계수가 서로 다르게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에 차량이 스테빌라이징을 하지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제 차량 자세 제어 장치와 전동 파워 스티어링을 연동을 해서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를 연동한다는 거예요. 연동을 해서 차량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시스템을 샤시 통합 제어 시스템, 베이클 스테빌리티 매니지먼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체 자세 제어 장치가 있는데요. 굉장히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조금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언더 스티어링, 오버 스티어링이라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빠져나가는 길들이 있습니다. 빠져나가는 길은 보통 도로공사에서 안정적으로 설계했지만, 실제 고속 주행을 하는 속도가 있는 상태에서 커브길을 발생하면 언더 스티어링 혹은 오버 스티어링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따라가지 않고 도로 밖으로 아니면 도로 안쪽으로 차가 급선회할 수가 있는 힘든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러할 때 언더 스티어링 상황에 따라서 오버 스티어링 상황에 따라서 엔진과 차량 바퀴의 제동력을 능동적으로 제어해서 도로를 그대로 빠져나갈 수 있게 유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차체 자세 제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엔진 출력을 좀 감소하고, 즉 속도를 감소하거나 4개의 바퀴에 서로 다른 제동력을 부여해서 언더나 오버 스티어링으로 인해서 도로를 벗어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확한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VDC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VDC를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조향장치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조향장치, 스티어링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오버라는 것은 실제 우리가 차선의 곡선 구간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요, 오버라는 것은 코너링하는 각도보다 더 안쪽으로 더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뒷바퀴는 바깥으로 코너링 하려고 하려는 각도보다 지나치게 꺾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버 스티어링이 발생하며 실질적으로 각도에서 차량이
이런 식으로 도로 밖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각도는 내가 이렇게 커브를 도는데 이렇게 커브를 도는데 조금 더 조향장치가 더 꺾여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언더스트링은요 반대로 이렇게 우측으로 돌아가는데 무게 중심에 따라서 아니면 조향에 따라서 내가 의도하는 것보다 덜 꺾이는 겁니다. 덜 조향이 덜 꺾여서 실제 이렇게 많이 꺾여야 되는데 덜 꺾이다 보니까 차량이 도로 밖으로 빠져나가는, 코너링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더 많이 꺾이는 오버스티어링, 덜 꺾이는 언더스티어링 상황에 따라서 차량의 4개의 바퀴에 다른 제동력을 부여해서 실질적으로 코너링을 예쁘게 정확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을 차체 자세 제어 장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술들을 우리가 설명드렸는데요. 그것을 약간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한 것을 좀 구별을 하면요. 처음에는 센서 기반의 프로세싱으로 인한 프로세스로 구동되는 에이다스 기술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에이다스 컨트롤 기술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센서 기반의 제어하는 프로세서 방법은요. 센서는 레이더, 라이더, 근적외선, 원적외선, 그리고 다양한 레이더의 주파수, 레이저의 빛의 강도, 카메라 등등등을 이용해서 센싱 기술, 인지 기술을 이용해 적용하는 기술들을 센서 기반의 기술이다. 그래서 레인 키핑 어시스턴트라든가 레인 디팔처 시스템이라든가 프론트 콜리전 어보이던스라든가 페러스테인 보행자 디텍션이라든가 사각지대를 미리 예측하고 보호하는 블라인드 스팟 디텍션이라든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들이 센서 기반의 기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다양한 인지를 했습니다. 인지를 했어요. 자동차 주변 상황들을 인지를 하고 인지된 것을 기반으로 다양한 센서들로 인지를 했습니다. 그 인지된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자동차 바퀴라든가 아니면 엔진이라든가 브레이킹 시스템이라든가 그러한 CPU에 어떤 데이터를 전달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전달하는 것이 다양한 통신 네트워크이죠. 자동차 통신 네트워크.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인 것은요. 노드의 종말단, 그러니까 하단부의 통신을 관장하는 린 시스템이 있겠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자동차 통신에 사용하는 캔이라든가 캔 플렉시블 데이터 레이스를 가변 데이터 레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캔 통신이 있겠고요. 그리고 차량용 이더넷 시스템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이더넷 시스템의 표준은 10 베이스 T1S 혹은 100 베이스 T1S가 이더넷 통신 시스템입니다. 이런 것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지한 걸 데이터를 기반으로 백업 카메라라든가 아니면 서라운드 비 카메라라든가 자율주행 파킹이라든가 그리고 뭐 공기압 제어 장치라든가 레인 센서 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컴퓨팅, 에이다싱 컨트롤 시스템에는 적응형 라이팅, 빔의 상향등이라든가 헤드램프의 빛의 출력이라든가 옵티컬 파워라든가 아니면 에멀전시 상황이라든가 트래픽 시그널을 인지한다든가 핸들의 손을 운전자가 잡고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한다든가 아니면 스티어링 휠을 검지한다는 그러한 다양한 시스템을 베이클 컴퓨팅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에이다스와 살펴볼 것은 자동차는 이제 단순히 운송 시스템이 아니라 인포메이션과 엔터테인먼트 즉
오락 기능을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인포메이션과 엔터테인먼트 합성어는 인베이클 인터테인먼트 기술이 적용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겠죠. 그리고 다양한 디스플레이 시스템들이 대부분 다 정보와 오락을 제공하는 그런 기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차시에 다시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